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8번째 이야기,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1943년 7월) 안동 원촌. 고향 마을에 온 육사에게 연락원이 급히 찾아온다. 선생님, 이 선생님, 손혜원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합니다. 따라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원촌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조선인을 매수해 두었더군요. 네?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번 경성에서도 도와주셨는데 선동직께 또 이렇게 신세를 집니다. 퇴계 선생 묘지기 할머님이 알려주셨어요. 아, 낮에 묘소에서 배웠던 어르신이었군요. 네, 김한봉이란 자를 만나 이야기도 나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도 보셨군요. 그 사람 김한봉이란 자는 일본 총독부 소속의... 네, 그 사람 밀정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경성에서 근무하는 거물이 되었고요. 뭐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작은 순사에게 현지 정보를 파는 일부터 시작했고요. 그 자가요? 네, 그렇게 한낱 조선인 정보원에서 순사부, 순사를 거쳐 안동에서 대구로, 그리고 경성으로 올라가선 경부까지 되었답니다. 실명이 김한봉 맞습니까? 창씨 개명한 이름은요? 그게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한 이름 중에 우선 일본에서 제일 흔한 나카무라라는 성씨를 찾아봤는데 김한봉의 신상과 일치하는 나카무라는 없었어요. 아마 조선 총독부 경무국 일본 조직 내 문서에 명시된 일본 이름은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스파이 일을 하자면 아마 실명보다는 가명을 사용할 테니까요. 그럼 창씨 개명으로 바꾼 공식적인 이름 외에도 밀정으로 활동하며 수시로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겁니다. 연락원과 함께 고향집을 급히 빠져나온 육사는 이원영의 비밀 아지트로 온다. 이보게 육사. 예. 누추하지만 여기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겠네. 아니, 원영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고향에 오면 찾아오는 내 기도처네. 보면 짐작했겠지만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네. 저 십자가와 예수상 때문인가요? 그럴지도 모르고. 아마도 귀신 붙은 집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라 모르실 수 있지만 흉가나 다름없거든요. 외양은 폐가나 다름없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날이 새거든 바로 떠나게. 나는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갈 거네. 최근에 여길 샅샅이 훑고 다니는 이가 있었어요. 육사 선생님 집 동정을 살피는 자들은 물론이고요. 제가 고향을 다녀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곳에 퇴계 묘소가 있으니까요. 저들이 더욱 날뛰는 이유가 퇴계 선생님 영향이었군요. 맞네. 유림의 구심점인 종가의 사회적 위치를 의식하는 거지. 자네 퇴계 종택이 일제 탄압으로 불탄 날을 아는가? 그때는 자네가 너무 어렸으니 기억에는 없겠구만. 어리긴 했었지만 종택 방화로 의병의 항쟁 의지를 꺾어놓으려 했던 일,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의도는 빗나갔지. 향산 2만도의 예한 의병 봉기를 효시로 안동의 항일 투쟁은 들불처럼 번져갔어. 투쟁 양상이 활화산이 되어 퍼져나갔었지.
그나저나 형님께서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면 만세운동 이후부터 쭉 위험했네. 1939년부터는 신사참배 거부로 꾸준히 위험한 중이고. 창씨 개명을 반대하고 교인들의 민족사상 고취에 진력하는 등 형님도 항일운동 하시다가 벌써 몇 차례 거무석되어 투옥되셨잖아요. 밖에 적이 무섭지는 않네. 다만 우리 민족이 저들의 간계로 점점 사분오열되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형님 말이 맞습니다. 조선인 우리 동포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죠. 하지만 일경의 개가 된 자가 어디 한둘인가요? 정부를 물어다 주려 더 날뛰는 자들이 도처에 숨어 있어요. 김한봉이라는 자는 그들의 우두머리일 겁니다. 맞네, 그 작자. 이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그저 한 번씩 자네 형제들이 다녀갔는지 묻고 다닌다 들었네. 다수의 문인들이, 그것도 문단의 대표급 인물들이 일본의 승리를 확신하며 청년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서는 판국에 자네라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겠네. 곧 동이 틀 겁니다. 이제는 떠나셔야 합니다. 자, 형님, 이건 성경책 아닌가요? 맞네. 지난번 경성에서 만났을 때 자네가 틈틈이 중국어 성경을 본다고 했지. 아,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게. 엘리트 지식 청년의 순전한 학구열이 아니겠나? 응? 고맙습니다, 형님. 육사, 이름과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은 힘들다네. 하지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 나는 그렇다네. 네, 원영 형님. 윗대 욕을 보이고 아랫대 절망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조국의 운명이 순탄치 않은데 나의 운명만 순탄하길 바라는 건 모순이죠. 친밀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네와 아름다운 동행으로 같이 하시길 네, 기도하겠네. 이제 다시 경성으로 올라간다. 내가 부여받은 임무, 무기 반입의 통로를 열고 군자금을 모아 전달하고 경북 일대 조직을 거점과 연결하는 일은 끝이 났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을 망라해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제 경성에서 마지막 임무를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좌우 해외 세력을 결집하는 일에 전념하자.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도 않았다. 노정기 이육사 시 1937년 12월 동인지 자오선. 이육사가 고향 마을을 떠나간 다음 날 아침 원촌 큰 집에 순사들이 들이닥친다. 큰일 났어요. 저기 동구 밖에 순사들이 오고 있어요. 당황할 것 없다. 하던 대로 하거라. 솥에 물 끓이고 있으니 부엌 아궁이에 불 꺼지지 않게 하고. 네, 어머님.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어머니, 그건 지난번 제사상에 올린 제문이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독립운동하던 분이 쓰신 거고, 잘은 몰라도 그 내용에 혹 뭐가 있을지. 어머니, 아무래도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래, 할 수 없어. 이글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다쳐서는 안 되지. 태워야 해.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여운형 선생이 쓴 제문이 다 버렸구나. 형제들이 쓴 글도. 내가 이 제문을 지키지 못했어. 참으로 면목이 없네. 이 집에 다녀간이들이 많다 들었는데 다들 어디 가셨나? 조용하니 더 이상한데. 그게... 제삿집에 사람이 오고 9일이 끝났으니 돌아갔소. 뭐가 그리 이상하오? 아, 본인이 이 집 맏며느리인가 보네.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하나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드나드는 게 문제지. 형제들이 모두 펜대 잡는 불량선인이다. 문서는 물론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샅샅이 살펴봐. 예, 알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카무라 경부. 알았다. 벌써 달아났겠지. 아직까지 머물러 있을 리가 없자는가. 지킨다고 사람을 여럿 풀어놓았는데 간밤에 이미 마을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 고향에서 내가 한 발 물러나주지.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지만 어린 시절 얽힌 인연도 있고. 이 육사 다시 만나게 되면 물러나지 않는다. 내 일을 할 것이다. 대일본 제국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사로서의 내 임무를 수행할 것이란 말이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이원영, 홍진우, 김한봉, 김기철, 연락원, 손선영, 순사, 방성준, 여조카, 홍수정, 큰영수, 한수림,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이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9번째 이야기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